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정말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그동안 노력한 거 정말 그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저희 박수 한번 여러분한테 쳐드릴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늘 시험하고 관련돼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좀, 자료도 좀 이용하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실시간 서비스 예측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희 순위 같은 것들, 오답률 순위도 좀 보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어려웠던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질문이나 의견들 같은 것들을 좀 주셔야 저희가 좀 더 재밌는 방송들을 좀 할 수 있고 좀 보람되고 또 알찬 정보들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못 봤어요 이런 거 말고 질문이나 그죠? 질문, 의견 그다음에 같은 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네. 이런 거, 그다음에 좀 희망찬 이야기 뭐 이런 거. 비비안 쌤 더 이뻐졌다 이런 얘기는 안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맨날 짜증나게 맨날 한 분이 계속 올리시는 것 같은데 국가직 때도 올렸던 분이 또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저 기억합니다, 그분.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번 네. 인사 먼저 한번 할까요? 서현 선생님부터 인사 좀 한번 여러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에커스 행정학 담당 서현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녕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행정학 때문에. 행정학이 네. 지금 난리가 그러니까요. 난것 제가 같습니다. 봐도 어려웠던. 정말 역대급이고 아마 꽈락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꽈락도 나올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심려 마시고 이미 지나간 일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히 일단 라이브 듣기 바랍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네, 선생님 저는 국어과 국어 맡고 있는 신민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커스 공부원에서 영어 강의하는 비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신이 없을 텐데 학생들은. 정신 없어 지금. 그다음에 막 뭐 하니까 한 과목이 좀 힘들면 멘붕이 와요. 맞아. 이럴 리가 없는데 뭐 맞아, 이런 맞아. 생각이 들면서 다른 과목 잘 봤다 안 봤다가 전혀 뭐 보이지가 않는 그렇지.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로맨티스트가 좀 생각이 납니다. 한국사 로맨티스트 나오셨다라고 지금 이첩투미님, 어머 이첩투님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예쁜 말투로 쓰는 거예요, 아 선생님. 왜냐면 이렇게 저 나만 느끼는 거 아니죠? 아니 우리 왜냐면- 둘이 대화할 때 말투를 써. 그래 맞아. 아니, 그게 우리끼리 아니고- 있었을 때. 아니 제가 6주 동안 진행한 미라클라프에 매일 아침에 아, 참여했던 박수 쳐줘야지. 아, 그분이야? 네. 저 그래서- 한국사 네. 로맨티스트 나오셨다고 하신 분이? 네. 그럼 사랑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는 공부하셔서, 분이라고 네. 한다면 뭐 당연히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네, 선생님 진짜 국가직 총평 때도 저희가 만났었는데 진짜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금방. 그 네. 텀이 길다고 막 그러셨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금방 가가지고 네.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벌써 지방직 이제 끝났고 이제 이런 총평을 하는 자리가 또 왔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1년 금방 갑니다, 진짜.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이제 난이도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모든 과목에 지금 우리 전체 과목에서 뭐 주요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행정학부터 네.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선생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학 난이도는 뭐 정말 상상이죠. 상상. 상상. 네, 상에서 상. 나 상상하라는 줄 알아요. 최상?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최상. 최상이죠, 최상. 아니, 최상이었고 최상 아마 문제는 예전에 저기 최상 영화 제목이요? 말도 안 되네. 예전에- 입하지 마시고. 좀 뭔가 해야죠. 제가 웃을 때가 아닌데. 어쨌든 예전에 왜 필수일 때 행정학이 이랬어요. 다섯 과목 필수일 필수일 때. 때 예전, 옛날에 예전. MB정부 이전. 그러니까 MB정부 이후에는 선택을 맡긴 다음에 쉬웠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경향이고 정말 뭐 말씀드린 대로 진짜 어려웠어요. 국가직도 어려웠는데 국가직보다 한두 문제 더 어려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격 커트라인, 합격권이 한 70에서 80, 야, 80점 이상이면 아마 잘 볼 것 같습니다. 80점 이상. 네.
그래서 행정학이 아마 합격에 큰 당락을 그렇죠.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가락까지 갈 수 있으니까. 가락까지 갈 수 그렇죠. 있으니까. 당락을 40점, 50점 얘기도 올라와가지고 네, 꽈락도 행정학 뭐 50점 아마 만점인 줄 알았어요. 행정학을 그냥 맞아요. 진짜 왜 이렇게 대도 안 되는 애들이 막 계속 맞습니다. 대현쌤 얘기 맞아요. 왜 안 받아줘? 대현쌤 얘기 맞아요. 대현쌤 안 받아준대. 즐거운. 어쨌든 꽈락도 제가 볼 때 30-40%? 그냥 뭐 올림픽 정신으로 가신 분들 있죠. 참가 정신은 거의 꽈락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한 번 네. 보시는 분들 그렇죠. 뭐 몇 개월 준비하시고 한 3, 4개월 그래서 준비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도 한 50에서 6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출 실수하시면. 문제로 해결이 안 됐나 봐요, 선생님. 기출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엽적 이론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지역적인 거. 한 3문 정도 나왔고 사실 18문 문제가 지금 거의 오답률이 83%? 선생님 그 정도면 그냥 틀리는 그럼 문제라고 거의 틀리라고 뭐예요? 틀리라고 이거는 뭐 네. 제끼는 거예요. 얘가 그거 얘가 빼고 여기서 주지 그거 않습니다. 빼고 얘기하시죠. 나머지도 뭐 만만치가 않은데 18번 문제는 사실 저도 거의 보지 못한 이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했던 행정학적 마인드로 푸는데 마인드로 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론이 제가 찾아봤거든요.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진짜? 예. 논문까지 가요? 논문에서 연결해가지고 아마 LMS라고 하는데 뭐 리더 멤버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리더십 교환 모형인데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 그냥 그러니까 언제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2013년 뭐 논문 관련해서 이런 이론이 있긴 한데 찾아보니까 논문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고 이런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뭐 80% 이상 틀리면 다 틀렸다고 봐도 되고 맞은 학생들은 찍은 거. 행정에 얘기하는 초합리성이 있거든요. 직관이나 통찰력으로 찍은 거밖에 제 생각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격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0점 이상인 합격권이고 75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직보다 한두 문제 정도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일단 여기까지 선생님,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어려워진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인 많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배웠던 이론인데 그 이론을 조금 더 뭐 좀 네. 어렵게 문제가 냈다라는 건가 아니면 뭐 잘 안 보는 부분들 그렇죠. 이론 실제 이제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7급이나 국회 8급에 나올 만한 문제들이 지금 지방직 9급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쉬웠어요. 작년에 지방직 거의 커트라인이 한 합격 커트라인이 90, 95였거든요. 거의 20점 차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 쉬워가지고 더 그러니까 어렵게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론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분하는 문제인지 뭐 그런- 아니면 이 이론과 그러니까- 뭐 이런 안 본 이론이 나오는 근데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이론도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주로 다루지 않는 다 진짜 어려웠다는 뭐 얘기네. 그냥. 기본이나 최종적으로 그냥 다 어려워. 심화 때도 다루지 않는 이론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회 8급 문제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점수가 아마 낮지 않을까. 뭐 60점 이하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시고 정말 뭐 열심히 제가 눈에 강조한 행정학적 마인드가 정립이 된 분들이 한 80점 이상 정도 합격권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한국사는 한국사는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했다. 작년에도 쉬웠고 올해도 쉬웠다. 근데 제가 이따가 이제 그 총평 비슷한 게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상대평가 시험의 어떤 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90점을 맞아도 그냥 불안한 시험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선생님이랑도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 한 80점 정도 맞으면 아 이게 합격권에 들어간다 이런 어떤 예상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90점 맞아도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많이 쉬워서. 쉬워가지고 그리고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뭐 법주사 8상정 그 목탄 문제 뭐 이런 거 논란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논란이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글을 올려주시면 뼈가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도 혼납니다. 이게 공부를 안 하신 거고 이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법주사 8상정과 금산산 미륵전 구분하는 문제는 어렵죠. 당연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운데 이런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한 두세 문항 정도 나와주면
실제로 변별력을 가르는데 그 문항 빼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다. 그래서 합격 컷은 한 90점 정도?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합격권과 합격하는 사람의 점수는 좀 달라요. 저는 합격권 안에 들어가는 건 90인데 합격을 하려면 95, 100은 맞아야 되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따가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하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국어 네, 국어도 쉬웠습니다. 쉬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자가 저희가 이제 오답률 지금 봤더니 한자가 1위로 나왔는데 이거는 항상 그렇죠. 한자는 다들 모두가 잘 안 외우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이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다 똑같은 거니까 빼고 독해가 쉬웠어요. 독해가 너무 그냥 답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읽으면? 그냥 읽으면 걔밖에 없어. 다른 애는 아니야. 그냥. 다른 선지랑도 차이가 확연히 나고. 확연히 나. 그래서 얘가 답이야. 이런 애들이 한 반. 그 다음에 조금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생각이 정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이게 잘 말들 좀 잘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찾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중하? 하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쉬웠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 하나 나왔는데 발음 나왔거든요. 근데 발음은 어법에서 첫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게 오답 순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뭐 하시는 거죠? 공부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법 그냥 무시하시고서는 지금 그렇게 하신 건데 이런 거는 나오자마자 그냥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맞춰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한다면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어에서는 시간 배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문이 너무나게 쉽고 그다음에 다른 게 너무나도 틀렸고 답이 하나밖에 안 보이고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상에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더 쉽게 느껴졌을 거고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줬겠죠. 네, 그럼요. 처음에 이제 국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 컷은 한 90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틀리는 거는 한자 때문에 저희가 좀 문제가 되고 근데 이제 3개까지 가면은 조금 그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좀 자세하게 뭐 문제들별로 설명하실 거니까. 하면 되니까요, 스님. 네, 그럼 비변 스님 영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영어는 어휘가 5문제가 나왔고 문법 3문항, 생활영어가 이제 3문항으로 고정되는 것 같아요. 생활영어 3문항, 독해가 9문항 이렇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킬러 문항이 없었다. 네, 그래서 뭐 어휘 같은 경우에는 중하, 뭐 문법은 중, 생활영어는 그냥 하, 독해도 뭐 중 정도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뭔가 이 범위를 벗어난 형태의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전 국가직이랑 비교했을 때도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는 단축해서 문제를 푸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번부터 5번까지 안에 있는 어휘 문제도 다 다뤘던 어휘들이고 문법도 너무나도 쉽게 나와가지고 이 오답률을 보면은 8번 문법 문제가 지금 오답률이가 1인데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것을 제가 이거를 왜? 라고 말씀드릴 만큼 이거는 기본기가 없으신 거고 그 외에 이제 독해 문제에서 조금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14번부터 17번까지를 정답을 쭉 3번으로 갔어요. 3333. 그래서 약간 찍으면서 푸시는 분들은 아씨 정답이 4개가 연속으로 가는 거 맞나 하면서 이제 하나를 고쳤을 가능성이 왠지 있을 것 같고 에이, 그럼 안 되지. 그런 것 때문에 16번과 17번의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오,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영향을 주나? 네, 근데 뭐 그렇구나. 사실상 뭐 글을 이해하려고 치면은 뭐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20번 문항이라든지 16번 문항이라든지 좀 어려웠을 수 있으나 근데 정답을 고르기에는 너무나도 무난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영어는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 5점 정도 올라서 국어랑 마찬가지로 90점 정도의 커트라인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딱 정리하면은 국어와 한국사와 그 다음에 영어는 다 90이 넘겨야 되니까 하나, 둘 이 정도 틀려야지 그렇죠.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네, 그렇죠. 소리예요. 필수 과목은 그러니까 네. 공통 과목은 공통 그렇죠. 과목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되죠. 그 정도까지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막 나 2개밖에 안 틀렸는데 3개밖에 안 틀렸는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맞아요. 정리를 하면 이게 3과목 합산으로 했을 때
270, 280이 나와야 되는 시험이 그렇죠. 돼버린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학생들. 맞아. 이게 상대평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300점 만점에 280점 정도를 맞았는데도 불안해하는 시험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참 아쉽습니다. 이게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죠. 좀 이제 나와야 변별력이 거의 없는 과목이 돼버려서 네. 이게 참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법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행정법은 굳이 상중하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자면 중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중이고 이제 역대 행정법 기출문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중하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못 본 분들 앞에 두고 이런 얘기 드리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어렵진 않았다. 그리고 저번 직전 국가직에서 제가 무난하게 나왔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가직보다 좀 더 어렵다고 볼 사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직에서 변별력 갖추기 위해서 이제 출제원들이 두 가지 요소를 심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역적인 지문 좀 여러 군데 심어놨었고 그런 것도 이제 소거를 통해서 풀어야 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사례형 문제가 한 두 가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어려운 문제였고 해서 이 두 가지 갖고 변별력을 조절했는데 이번 지방직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지역적인 지문은 여전히 좀 여러 군데 있는데 사례 문제가 안 나왔어요. 사례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 그 사람들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딱 넘겨봤는데 사례네 하는 순간 사람이 좀 멘탈이 흔들려요. 근데 그게 아예 없어서 저번 국가직보다 그래도 좀 쉽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잘 봤다고 하려면 그래도 한 85는 맞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 유형이 다 골고루 출제됐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보통 이제 행정법 시험 문제 유형이라면 개별법 조문 그대로 내는 게 하나 있고 사례 문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판례 일반론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례 문제가 일단 안 나왔죠. 그리고 개별법 조문 문제가 하나 나왔고 나머지 일부 선지가 좀 섞였으니까 한 1.5문제 이 정도였고 나머지는 다 거의 판례 일반론이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기출 문제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기출 몇 개념 풀어야 되느냐가 되게 관심사인데 5개년이 딱 맞는 것 같고 저는 그 이상 넘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4개년이면은 정말 충분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들은 그냥 다 같이 틀리고 소구법으로 풀고 넘어갔어야 된다라는 거고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지금 이번 시험 보니까 행정학은 다 같이 못 본 시험이었고 나머지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다 같이 잘 본 시험이었잖아요. 평균적인 수험생을 가정하자면 만약에 그렇게 결과 나왔다는 전제하에 결국에는 공부에 비례해서 이번에 점수가 나온 시험은 행정법이었기 때문에 행정법이 결과적으로 좀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걸 방증하는 게 제가 카페 살짝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뭐 이번에 좀 못 봤다 잘 봤다 올려주시는데 모집단이 크진 않지만 그냥 명확해요. 수험 기간이 6개월 미만 짧으신 분들은 지금 좀 울상지으면서 글을 올리셨고 작년부터 꾸준히 따라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95, 100점 인증하면서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수험 기간에 지금 비례해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은 앞으로 이 기조가 유지된다면 중요한 거 위주로 너무 기출 10개년 막 15개년 풀 필요도 없이 빈출 주제 위주로 공부를 하면 노력에 비례해서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 결과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11번 문제 뭐 오답률 그거는 좀 예, 이따가 그래서 저희 좀 더 네네, 그 뒤에서 깊숙이 얘기할게요. 들어갈 때 저희 가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행정학은 굉장히 어려웠다. 어려웠다. 네. 그다음에 매우 국어와 어려웠다. 한국사하고 영어는 쉬웠다. 쉬웠다. 그다음에 행정법은 중간. 딱 이제 중간을 좀 맞아요. 잡고 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 행정법 선생님이 우리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행정법을 잘 보는 그치. 학생하고 맞아. 못 보는 그럴 수 학생이 있겠네요. 어차피 행정학은 많이 못 보는 학생들이 많을 맞아요. 테니까 그것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지는 점수 안에만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과락만 아니고 한 과락만 6, 좀 70점만 아니면. 나와도 한번 뭐 그냥 이렇게 다른 기다려보는 거죠. 과목으로 할 수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지방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나 경기 주요도시는 그치. 높고 아마 지방 저쪽 아래쪽 그쪽 좀 낮은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예. 그다음에 좀 중간 역할을 좀 하고 행정법이 좀 점수가 좀 잘 나오신 그럴 수 분들은 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네네. 듭니다. 예상 커트라인을 한 몇 점 정도 잡으세요? 행정법은? 80 근데 85 나와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는데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특히나 그 월요일 날 제가 뭐 빈출 정지문 400제 뿌렸는데 거기서 많이 나온 걸 보면 그러니까 공부하는 대로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막 컷이 낮아질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그냥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어땠는지 네. 저희 한번 얘기 쫙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진짜 대강 들으시고 자기 거랑 좀 비교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였구나, 나만 힘든 거는 아니었구나, 네. 뭐 이런 네. 것들 조금 느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저희 합격 예측 풀 서비스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통해 가지고 빠르고 쉽게 정답을 채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합격 컷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것들의 오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올려주시면은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신다고 한다면은 여기 풀 서비스 들어가서 참여하시면은 네이버페이, 치킨, 콜라, 햄버거. 그리고 막 거기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즘에 6억 원 뭐 이런 거 막 써져 있더라고. 선생님이 짤이 계세요. 이렇게 아, 하고 제가 계세요. 깜짝 놀라고 있는 거? 네, 그래서 밑에 그거 유혹을-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진짜 유혹을 내가 준다고. 되게 신기했어, 진짜. 그런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오나? 저도 봤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이없다는 듯이. 그래서 6억 원이나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한답니다. 여러 가지 막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혜택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해커스 입장에서도 모집단이 많으면 좀 아무래도 그렇죠. 정확성이 높아지니까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지만 마시고 에이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러지 마시고 본인도 이렇게 좀 참여 좀 하고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험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좀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면 맨날 안 되더라고. 저도 한 번도 선생님 좀 되세요? 저는 뭐 안 되죠. 안 돼. 왜 뭐야? 저는 안 돼. 얼굴이 안 되게 생겼잖아요. 나 이런 거 너무 안 돼가지고 안 하고 그러는데, 근데 요즘 많이 준다고 하니까, 되면은 되게 기쁜 거죠. 근데 뭐 치킨, 콜라, 햄버거 이런 건 끝나고 우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진짜 해커스 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뭔가 좀 우리가 긍정적 배고프죠? 검토가 필요해 강사들이. 진짜 이 성별 아이스티 말고. 여기 다과라 드세요. 그래, 이거 알지 말고. 뭐 이거 근데 이런 거 뭐 아이스티 이거 녹차 이거 하나 주고 2시간 때우는 거야. 치킨. 피자. 원래 피자 같은 거 나오는 건데 이런 이거 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지. 뭐 화났나 봐요. 아니 점점 열악해져. 그래 예전에는 그래도 그 커피숍에서 그거 맞아요. 스타벅스 네네. 이런 거 맞아, 사다 줬거든. 스타벅스 이렇게 사다 주고 했어. 이게 이제 거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리고 선생님 점심도 줬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오늘 그러게요. 아침부터 막 다 준비하느라고 점심도 줬는데. 도시락도 좀 맞아, 도시락도 네. 줬었는데. 저 혹시 도시락 먹을 줄 알고 굶고 아유, 왔는데 씨. 굶고 있어요. 욕은하지 맙시다. 아유, 씨. 네.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합시다. 저희 거를 뺏어서 학생들한테 주고 있다. 그러니까 치킨 콜라 햄버거는 같이 줘야지. 우리도 좋아하는데. 나도 치킨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말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식 한번 네. 하죠. 여기 근데 뭐. 여기 대표님은 안 보신 아니, 거죠? 끝나고 회식 한번 하면 딱 되겠네요. 끝나고. 그것도 좋죠. 우리 촬영 있구나. 네, 데이터 실시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고,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꼭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변동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많은 자료들 올려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또 합격 컷도 한번 예상해 보시기. 비비안 선생님 바라겠습니다. 성형설 돌고 있답니다. 여기서 해명 부탁드린답니다. 아 진짜? 진짜 하셨나요? 아니 성형할 저는 안 했다 한 표. 시간이 어디? 왜냐면 내가 비비안 선생님을 이 얼굴을 10년 전에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했어. 진짜? 언제 10년 전에 봤어? 거의 10년 되지 않아? 아니 우리가 무슨 10년씩이나 됐어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저도 10년이 안 됐는데. 나는 10년이 넘었지. 선생님은 안 됐지. 아 그래? 아 그런가? 저보다 늦게 왔어요. 아, 2018년에 왔어요. 아 그렇구나. 짬하면 제가 최고입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2012년 아니, 해커스. 뭐야. 아 이게 짬순이구나. 짬순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짬순을 안겼네. 우리 해커스 2012년에 개원했거든요. 공무원. 좋겠어요. 짬밥 많았어? 그때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도 만만치 않아요. 아니 근데 잠시만. 아니 진짜 성형살을 왜 도는 거야? 아니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짜증난다. 그러니까 또 이쁘단 얘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나와라. 인스타그램에 성형은 내가 했다. 이씨. 싸워라. 싸워라. 인스타그램에 민숙쌤, 어릴 때 사진 다이어트 많이 올렸고, 하셨어요? 저 빼고 있어요. 선생님은 다이어트 하신 것 같아. 저 빼고 있어요. 벌써 막 헬스 카다는 얘기가 3번 바뀌어요. 빼고 선생님은 진짜 있어요. 얼굴이 엄청 갸름해지셨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할 시간을 한 번도 지금 쉬지 않고 아니 지금 얼굴은 내가 가림해줬지 않아? 매일매일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언제 하고 언제 회복을 해? 나 그건 아니에요. 나 처음. 관심 좀 가져줘 나한테. 처음부터 봤습니다. 나는 왜 관심이 없지? 짬순? 네.
저는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더 열심히 빼가지고 제가 카페에 다이어트 저기 뭐야 비법을- 다이어트 전, 다이어트 후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나중에 한번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네. 비법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진짜 굶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굶고 걷는 거밖에 없어요. 굶고 뛰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맞아. 뭐 비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 비법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 솔직히. 덜 먹고 많이 움직이고. 네, 이제 우리 오답 분석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5. 네, 5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부터? 선생님 누구? 이번에는 선생님 서영 선생님. 할까요? 아, 저부터 할까요? 가장 아, 순서대로? 탑 5. 올라갔네요. 예, 올라갔네요. 자, 일단 18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 18번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83, 거의 뭐 65, 와. 지금 오답률이 리더십 60%대야. 이름도 어려워요. 리더십 구성원 교환 이론이거든요. 뭐라고? 리더십 구성원 교환 이론. 그게 뭐야? 처음 들어보네. 그러니까 리더십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그 리더와 팔로워 간에 익스체인지하라는 거, 교환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어 교환 잘하시는 이론. 것 같은데요? 저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리더가 그 팔로워, 그러니까 추종자, 부하들을 나누는 거예요. 인그룹과 아웃그룹으로. 그러니까 내 집단, 외 집단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잘 추종하는 사람들만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행정학적 마인드가 수고법이거든요. 모두 정통으로 풀면 좋은데 지금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일단 디귿번이 틀렸어요. 문제 보면 디귿번. 리더가 모든 구성을 차별 없이 대우하는 공정성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을 무시하고 차별성을 중시하는 거 의외로. 얘는.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을 제끼면 3, 4번이 나가죠. 지금 선지에서 3번에 디귿, 4번에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면 기역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은 무조건 맞고 니은으로 가면 리더와 구성원들이 파트너십, 아까 관계를 맞는 이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라고 표현을 해요. 메이킹이라고 해서 리더십 메이킹인데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정말 저도 제가 지금까지 행정학을 공부했지만 거의 듣보잡이라고 할까? 근데 리을 선지도 되게 어렵네요. 리더와 어렵다, 구성원이 어려워요. 점점 높은 도덕성과 네. 동기 수준으로 그렇죠. 서로를 이끌어가는 리얼 선지도 사실 이게 통합 모형인데 이게 통합 모형 설명인데 교합 모형은 다르거든요. 차별성을 주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아니고 이게 통합 모형이 아니라 교합 모형 중에서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답은 1번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 83%면 거의 뭐 10분 중에 한, 두 분 정도 맞은 거 아닙니까? 정답은 찍어서 네. 맞은 거죠. 찍은 저 거죠, 정도면. 거의 이 정도면. 사지선다인데 네. 83%가 날아갔다면 저도 제가 아까 찍어서 맞은 거죠. 11시 40분에 이제 지하철 타고 풀면서 오는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하네. 그래서 좀 이 문제는 그냥 제껴 두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우리 잼민이 말대로 킹받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진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13번 문제인데 13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지금 이게 정책 집행 모형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박스형 문제인데 13번 문제 보시면 뭐 변수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정책 기준과 목표, 필요한 자원, 뭐 조직 간 의사소통, 그리고 하나 키워드가 뭐냐면 집행 활동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활동.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집행 과정이라고 하는데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4번의 반미터와 반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활동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액티비티. 그래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수거법으로 풀면 일단 리스키의 일사화지 모형은 아닙니다. 상향 모형이거든요. 제끼고 1번 제끼고 2번은 오스트람의 공공선택 모형도 아니고 결국 3번 아니면 4번인데 제가 말씀드린 사바티오 모형, ACF 모형 해가지고 정책지지 연합 모형이거든요. 통합 모형입니다. 결국 다 제끼면 답은 4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역시 반미터와 반혼이라는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는 정말 지엽적인 학자예요. 그러니까 얘도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거의 70%.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뭐 거의 버린다고 봐야죠. 우리 한국 사람 버리시고. 얘기하면 뭐 최한기 네. 이런 이론들 나온 거 같아요. 버리실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인드를 발휘해서 푼다 그러면 정말 그분은 되게 뛰어나신 행정학적 마인드가 정립이 되신 분. 제가 참고로 이제
이 문제집이 제가 지방직 동영했던 학생 문제집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가 85점을 맞았어요. 네. 와, 잘 봤죠? 잘 봤네. 네. 3개 틀렸는데 하나는 또 쉬운 문제를 틀렸는데 어쨌든 안타깝지만 잘 봤어요. 이것도 좀 맞았고 18번은 틀렸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가 7번인데 69%네요. 역시 70. 근데 7번 문제는 사실은 제 강의를 들었으면 아마 쉽게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실전응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사건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기초하에 그러니까 X바 Y가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그걸 교차라고 표현해요. 교차. X바 Y. 그래서 이게 교차 영향 행렬에 따라 분석하는 교차 영향 분석이에요.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뭐 브레인스토밍, 집단 토의도 아니고 델파이도 아니고 선형 경향이라는 거는 이건 계량적 기법이거든요. 비계량적, 그러니까 질적 분석 기법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아마 제 얘기가 아마 공부 안 한 분들은 소설처럼 들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렇게 모르겠어. 들립니다, 무슨 선생님. 말인지 네. 모르겠어. 그래서 어쨌든 어려워. 간에 있는 것처럼. 이 친구 맞았잖아요. 7번. 오. 제 동영을 들으신 친구인데 유사한 문제를 제가 냈었어요. 거의 요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 2번이 정답이고요. 7번. 그다음에 15번인데 15번은 우리 행정법 선생님 계시지만 상급기관에 대한 문제, 상급기관. 그럼 기초의 상급이 어딥니까? 광역이죠. 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협의를 누구랑 하냐면 도지사나 그죠. 상급 광역자치단체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이니까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상급기관 문제가 나와가지고 틀렸는데 결국 2번이 좀 아깝긴 하지만 저는 이제 나머지 이 각 관련 법령 특강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제가 저번에 제가 3월 말 4월 초쯤에 법령 특강을 6강을 했거든요. 그때 지방 공격 때 다뤘던 내용인데 거의 그대로 나왔죠. 이 부분. 그래서 15번도 좀 까다로웠지만 한 65%. 그리고 마지막 17번 문제인데 뭐 제가 뭐 실전 동영할 때 직무평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는데 어쨌든 점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점수가 평가 요소를 평가자가 성실성이면 이 성성에 대한 평가자의 개념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만약에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성실하다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걸 성실하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거예요. 평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니까 주관적 평가인데 뒷부분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기가 어렵다는 게 한계입니다. 점수법의 한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이 틀렸죠. 여기 5개. 근데 그 이외에도 보시면 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1번 문제도 어려워요. 11번.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6위가 아마 11번 같습니다. 11번. 이게 역시 아까 ACF 모형 나온 곳인데 이렇게 해서 여러 문제들이 제가 지금 보면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거의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아까 18번, 13번, 7번 정도 제끼면 한 3개 정도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 틀린다고 보면 한 80점 정도가 합격 커트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할 때.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역대급 난이도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 너무 심란해하지 마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 다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분히 마음 가다듬으시고 좀 편안하게 일단 쉬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근데 좀 많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뭐 지나간 거는 또 지나간 대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하구 선생님.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시책형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3번 문제인데 지금 오답률이 지금 원래 랭킹 2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2시 기준이라서 랭킹이 바뀔 것 같아요. 이거는 순위가 1위로 올라가는 게 13번 문제가 맞는 것 같고 13번 문제는 고려 건축물과 조선 건축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건축물 중에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조선 건축물 중에서 보은 법주사 팔상전을 자료를 주고 블랭크로 만들어서 찾는 문항인데 아마 수험생분들이 1, 2번 내에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주 부석사 무량수는 너무 유명한 건물이니까 찾으셨을 텐데
이제 1번에 김제 금산사 미륵전, 그 다음에 2번에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둘 다 17세기 건축물인데, 조선시대 건축물인데, 이렇게 세기만 외우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교재에 올려놓은 블랭크노트를 보면 이게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에 금산사 미륵전이 있고 오른쪽에 법주사 팔상전이 있는데, 법주사 팔상전이 이게 5층으로 돼 있어요. 목탑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사진을 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쉽게 푸셨을 텐데, 이게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은 학습 성취도가 이제 좀 올라가 있지 못한 분들은 특히 이 문화사 파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19번 문항인데, 19번 문항은 이게 가나 사료를 주고 사이 시기 사건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는 보니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사료로 줬어요. 이게 이제 최근 문제 유형인데, 예전에는 그냥 연표나 이렇게 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렇게 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주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사료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인데, 이게 나가 뭔 사료인지를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이게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는 나 사료가 뭔지를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이 나 사료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청일전쟁 끝나고 청과 일본 사이, 왜냐면 여기 보면 청국은 군비 배상금 은 2억량을 일본국에게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청일전쟁 배상금 주는 거잖아요. 청과 일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1882년에 체결된 조약이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1895년 청일전쟁 끝나고 4월에 체결된 조약이니까 1882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걸 찾는 거거든요. 지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인데 수험생분들 글쎄요, 제가 참 이런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틀리시면, 제가 이제 다른 거는 해설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까 전에 한 분이 아이디 주희님이 그랬어요. 한능검 시험보다 더 쉬우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박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한능검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 시험이고 우리 시험은 상대평가 방식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쉽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좀 천박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발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면 결국 합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능검처럼 쉬워졌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해설 강의할 때도 주지를 좀 하겠는데, 한국사가 쉬워졌다고 해서 요즘 공무원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떠도는 이상한 소문들, 그러니까 뭐 압축 강의 한 2개월만 들으면 한국사는 끝난다, 한국사에 저렇게 시간 투자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제 말들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거는 한능검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한능검은 60점 이상만 맞으면 상급을 주잖아요. 그럼 상급이 자격 조건이란 말이에요. 뭐 군무원이나 경찰이나 7급 이런 분들은 상급 이상, 뭐 7급은 2급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90점 맞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90점이나 빵점이나 똑같은 시험이란 말이에요. 공무원 한국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량이나 공부하는 그 범위를 한능검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공무원 지금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떠돌아다니는 가장 안 좋은 소문이에요. 한능검처럼 공부하면 된다, 이제. 한능검보다 쉬워졌다. 근데 본인만 쉬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대평가 시험인데. 그리고 16번 문제는 이게 근호의 사료인데, 근호의 사료를 주고 근호의 주장 찾는 문제예요. 근데 아마 이 문제를 또 오답률이 높은 거 보니까 이 사료를 읽고 근호의를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사료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왜냐면 최근에 바뀐 유형에 적응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17번, 18번 문제도 오답률이 높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해설 강의 하면서 좀 자세히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13번, 19번 요 두 개가 문제인데, 요 두 문제만 좀 잘 처리를 하면 100점이 나왔을 거고, 이 두 문제를 다 틀렸으면 90점 나오는 시험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한국사 얘기 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국어는 어땠나요? 국어 이제 오답률. 국어를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켜주세요. 저희 오답률. 네,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저희 5위 봐주세요. 오답률 봐주세요. 2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보다 더 번호가 이제 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1번 보면은 1번이 제가 순위 첫 번째 걸로 18번 문제가 나오는데 18번 문제 한자입니다. 한자는 아시죠? 다 같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은 뭐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외우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하니 차라리 행정법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했기 때문에. 근데 내년부터는 여러분 2025년도부터는 한자가 빠져요. 그러면은 1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답률의 61%나 되는 그렇네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점수가 올라갑니다. 한자 때문에 분명히 점수가 내려간 거거든요, 저희는. 근데 한자가 이제 싹 다 빠져버리면은 국어는 정말 하나 틀리거나 아니면 100점을 맞아야 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이 지금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2번이 지금 어법입니다. 근데 어법에 완전 기초 발음이 나왔는데 지금 2번이 48%라고 했는데 저거 말이 안 됩니다, 저거. 아니 2번이 어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휘가 나왔는데 이거 맞춤법이에요. 맞춤법에서 뭐 얘기한 거냐면은 가슴을 옥죄다라고 할 때 옥이 니을 기억이냐 니을이냐 뭐 이런 건데 맞춤법 하셨어야 되는데 맞춤법도 외우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쵸? 근데 이 맞춤법도 빠집니다. 2025년부터 빠져요. 그러면 1번, 2번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틀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거의 100점에 우리가 도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비문학 말씀드릴게요. 제시문이 좀 그래도 까다로운 게 나오겠죠. 네,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번이었네요. 9번이 이제 어법인데 어법 저거 내려갈 겁니다. 저거 틀리신 분들 이상한 겁니다. 저거. 그렇기 때문에 어법은 제가 오답률에서 좀 빠져가지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어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4, 5번, 16번, 17번 나오는데 이제 이거 말씀드릴게요. 비문학입니다. 비문학 전체 이번에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고요. 이건 국가직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국가직은 추론 문제라도 조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추론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론학이라고 나와는 있으나 추론이 아니라 글 읽으면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빼고 어법 빼고 한자 빼고 어휘 빼고 독해만 그냥 고등학생, 중학생한테 갖다 줘도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마지막 시험이어서 이런 거지 내년부터 2025년도부터는요. 추론형 문제가 많아져요. 왜냐면 예시 문제를 줬잖아요. 지금 이제 출제 기조 예시 문항을 보면은 추론형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난이도가 굉장히 좀 괜찮거든요. 네. 특히 뭐 문학 같은 것도 지금 이런 것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학을 해설을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는데 위에 있는 내용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망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으로 잡았을 때 내용 일치를 만약에 저희가 이제 봤더니 우리 이제 독해만 10문제가 이번에 나왔고 내년에도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독해만 12문제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6문제 이상은 분명히 추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 싸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하고 2번의 오답률 그렇죠. 있는 저 문제를 빼면서 그게 다 독해로 가고 피셋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 피셋 문제. 2번은 읽어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컷이 뭐 15초, 20초 컷 뭐 이렇게 돼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빠지면 맞아요. 당연히 시간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빠지면서 오답률을 높이기 위한 시험이 나오는데 그건 시간까지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에 저희가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어려워질 거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셋 문제도 새로운 유형이에요. 그거 꼭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말씀드리고 어법도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는 이건 그냥 준 거예요. 가져가세요. 점수 내세요. 하고 준 거고 어법도 이게 아무리 정보를 주는 지문으로 준다 하더라도 얘보다 우리가 예시로 준 25년도 예시로 준 그게 그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얘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내년 국가직, 내년 지방직에 두고 봅시다.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영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오답률 1위가 문법 문제고요. 2위가 어휘고 3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독해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법만 오답률이 62%고
어휘는 55% 그리고 독해 오답률은 전부 다 40%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얘가 오답률 1위라고 제가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업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맞추실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멘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댐프 이렇게 두 문자를 따가지고 사형식 불가동사라고 너무나도 열심히 외웠고 이번 마무리 특강에서도 했던 아이기 때문에 2번이 무조건 오답이고 이거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미라클아프 때 진짜 5번 이상 풀었던 find의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1번을 오답으로 고른 것은 조금 그렇다. 그래서 사실상 늘 뭐 시험이 쉬워져도 문법이 늘 오답률을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따라오셨으면 무조건 맞췄을 거고 그러면 이제 2번이잖아요. 2위가 어휘 문제인데 이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문항이 어휘 문제로 나왔는데 한 문항만 빈칸으로 나오고 나머지 4문항이 전부 다 아니다. 한 문항만 빈칸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밑줄 동의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낸다라는 것은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겠다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뭐 5번까지도 난이도를 보자면 좀 쉬웠다. 2번이 이제 오답률 이유였는데 딜루트라고 하는 것은 기출복화 4,800 강의에서 데이 38일차에서 정확하게 가르쳐드렸습니다. 어휘는 1번부터 5번까지 뭐 문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 적중을 했고 뭐 안 다룬 거에서 나온 게 생소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 어휘와 문법의 난이도는 상당히 내려갔다.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 아까 중석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법을 요약 강의만 듣는다든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형태의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앞장에서 틀리셨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사실상 앞장에서의 변별력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생활영어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해석하면 푸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답률 3위가 20번 빈칸 문항인데 빈칸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데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빈칸은 결국에는 데이를 물어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얘를 결국에는 이 비용 압박적인 측면 때문에 투자를 어디에다 할 거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여서 정답은 1번으로 선택이 되어져야 했고 그 다음에 17번이 4위인데요. 4위인 17번은 원래 근데 여러분들이 빈칸과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하시는데 17번이 이제 순서 배열이었어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2번을 많이 고르셨습니다만 이것도 대단히 쉬운 문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20번과 17번이 대단히 쉬운 문제는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적당히 변별력이 있는 문제였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 정도는 제가 틀리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16번의 흐름 삭제 같은 경우에가 이제 5위인데 얘는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사실상 16번은 조금 합격생 분들은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15번에 있는 선지를 가지고 고민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문항이었고 이 시험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내년에 영어가 출제 기조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휘의 난이도는 지금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 성실하게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출제되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독만 하시면은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본적 어휘와 수능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공무원의 기출 범위에서 조금 쉬웠던 거를 합쳐서 낼 것 같다라는 게 확실해졌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걸 내지 않고 기존의 우리 시험의 기출 범위를 잘 회독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항으로 내겠다라는 기조도 보입니다. 생활영어에서의 변별력도 안 내겠다라는 것도 보이는데 제 생각에 이번에는 독해를 9문제 냈지만 내년에 독해를 이거보다 많이 낸다라고 하면 독해를 굉장히 빠르게 풀어내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문 분석도 중요하지만 선지에서 오답을 정확하게 소거해낼 수 있는 논리적인 학습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는 한 문항 정도가 쉬웠지만 그래도 영어는 항상 외국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험장에 갔을 때 피부가 이게 체감상 어렵다라고 느껴졌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한 줄로 평을 하자면 역시나 기본기가 중요하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기는 중요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법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법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해설 강의 곧 올릴 거니까요. 그때 말씀드린 걸로 하고 월요일 날 올라올 예정이라 좀 늦는 감이 있어서 카페에 간단 해설 이미 올리고 왔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오답률 탑5 보시면은 이제 틀린 문제, 자기한테 해당하는 문제가 있으면 학습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4순위, 5순위 같은 이제 8번, 17번은 사실 틀리셨다면은 죄송하지만 기본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들으셨다면 아마 인강을 배속으로 너무 빨리 들으셨거나 1단위, 주단위 복습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천천히 기본 강의 복습을 잘 하셨어야 되는 거고, 혹시 그게 자기 마음처럼 잘 안 되면 차라리 실강을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8번, 17번은 조금 이렇게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고, 18번, 20번은 사실 기출을 좀 풀어야 되긴 한데 그 18번의 오답, 최다 오답 3번이랑 20번 정답선지, 오답선지 1, 3번은 월요일 날 배포한 그 정지문, 빈출 정지문 선지 자료 안에 다 있었고 사실 그것들은 맨날 나오는 것들이라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의미였지 그걸 추가적으로 제가 공부 자료를 얹어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풀면서도 어느 정도 이 논리를 이해하고 이게 이런 논리 때문에 출제됐구나 이해하셨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혹시 18번에 3번 선지 농지법이란 키워드 없어서 답 못 골라내셨다면 이거는 진짜 그냥 틀린 그림 찾기식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옛날 기출지문 보고 이번 시험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냥 다른지 같은지만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건데 이해를 잘 못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하심에 있어서 무작정 암기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 11번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는데요. 아마 풀면서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런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정답 선지 2번도 그렇고 그 4번 선지, 오답 선지인데 2번은 민사소송법 내용 그 행정소송에 준용이 되잖아요. 실제 재판에서는 민사소송법 논리에 의해서 재판이 흘러가긴 하는데 사실 행정법 시간이라면 민사소송법 내용을 굳이 낼 필요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번은 사실 강론선지입니다. 강론선지할 때 빈출되는 것인데 굳이 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험에 어울리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좀 쿨하게 넘겼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11번이잖아요. 그리고 작년 국가직 9급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9번에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허리쯤에 제일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쯤에 잘 풀다가 그냥 다 같이 틀린 문제니까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붙들고 못 넘어갔으면 후반부 아는 문제 많은데 여기서 좀 말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허리쯤에 이렇게 어려운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염두에 두고 푸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법이나 강론 나오면 그 수험생 입장에서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강사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특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여력이 있으면 좀 더 공부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처음부터 공부 범위를 늘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16번 많이 틀리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기조가 유지되면 이게 아마 신유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번 시험이 특이한 게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도 없어요. 근데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자면 16번의 4번이랑 12번의 4번 같은 유형으로 대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례로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로스쿨 가면 이과 출신들이 1등 아니면 꼴등 한다는 설이 있거든요. 꼴등을 한다는 건 뭐 문과 이과 공부가 다르니까 안 맞아서 꼴등을 하는 건데 1등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수학 공식 같아서 아니 이거 적용하면 그냥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쉽고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례가 원래 그 일반 법리를 지문으로 많이 내는데 이번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갖고 와서 살짝 사례 비슷하게 냈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론을 그 공식을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좀 적용해봄직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나 이거 본 적이 없네? 이거 틀린 그림 찾기 하다가 그냥 틀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판례 하나하나 까보면서 사실관계를 외울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논리를 이해를 하고 시험장에서 내가 컨디션 좋으면 이렇게 한두 지문 정도는 좀 응용을 시도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행정법은 특이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답률 바뀔 수 있겠죠. 그 수능이라든 거 바뀔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짚어주신 모든 것들이 좀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 선생님들도 한 번씩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또 뭐 질문 더 부가적으로 얘기하실 것들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질문 게시판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 그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강사니까 이 문제를 틀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습 성취도가 갖춰진 상태에서 봐야 되는 시험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또 틀리신 분들 또 오해하셔가지고 뭐 말을 저렇게 하느냐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제가 하도 욕을 쳐먹어가지고 이거 많이 먹어봤나 봐요. 뭐 말을 저따구로 하냐 막 이렇게 힘드신가 봐요, 선생님 요즘에. 아마 아우 쌍욕을 하니까 웬만하면 참겠는데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막 쌍욕을 하니까 아, 여기 요즘에 제가 보니까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 행정학 출제위원한테 욕 좀 하래요. 저보고. 근데 쌍욕은 그거는 그럴만해요. 네, 쌍욕은 맞아, 못하고 너무 어렵게 됐어. 니네 한번 풀어봐. 풀 수 있나? 예전에 저도 그랬는데 강원도에는 어떤 석탑을 네. 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그거 내가 기억해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거기 그 지역 문화재 관리하는 애가 내 친구라서 전화해가지고 그 석탑 너 그거 들어봤니? 근데 자기도 못 들어봤대. 그래서 내가 하도 얼처분이 없어가지고 내가 해설하면 그랬거든. 야 내가 낼 테니까 네가 맞춰봐. 이씨.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고 수험생들 1년 동안 고생한 게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잖아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난이도를 출제 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직접 근데 풀어보세요. 행정학은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떨 것이다. 내년에는 이런 이제 얘기 좀 반대죠. 한번 좀 조금 한번 더. 해주세요. 주식이 상한가 치다가 내려가죠. 똑같습니다. 주식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난이도로 얘기하면 거의 엔비디아인데 최상인데 슬프다. 결국 내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인혁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너무 어려웠다. 그럼 출제위원들한테 이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올해 어려웠던 이유가 작년에 쉬웠어요. 지방직이 특히. 국가직은 거의 동일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네. 이런 게. 근데 자기네들이 못 잡아. 지방직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죠. 이런 게 정말 문제예요. 욕하고 싶어요. 너무 제가 대신해드릴까요? 야 이런 씨. 이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킹받죠 이거. 그럼 그렇지만-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렇죠. 결국 내년에는 아마 난이도가 조금 쉽게 출제가 되겠죠. 감안해서.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어려운 거를 그쵸.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여러분들이 그쵸. 너무 어려운 거 준비해도 소용이 없어요. 행정학의 바운드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다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행정학적 마인드를 딱 키워가지고 확산 효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감당 못하는 것들은 버릴 수밖에 없죠. 한 2문제는 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한 80점 정도 맞으면 되니까. 조금 생각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네.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쵸. 막 이상한 거 막 너무 네. 어려운 그렇죠, 문제들 이런 그렇죠. 거 하는 것보다는 말도 안 되죠. 이제 정상적인 시험을 그다음에 네. 그 중간 정도 평균치의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맞는 것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는 공부가 가장 맞아요. 중요해요. 그치. 맞아요. 기본에 맞아요. 그게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기본에 충실한 강의죠. 거기 그 얘기 나왔는데 7급 난이도 영향을 미치죠. 7급 난이도에 행정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거의 그는 7급이나 9급, 8급 수준이에요, 문제가. 9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7급도 예전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항상 이렇게 너무 진짜 어려우면 그 다음에 쉽게 내요. 이렇게 등락이 있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이걸 그래서 뭐 모든 내용을 공부한다. 불가능해요. 버릴 건 버리시고 한 90점 정도를 커트라인 잡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학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학이 굉장히 주된 화두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내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각 선생님들이 이제 해설 강의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좀 더 많이 이제 확인하시면서 좀 정확한 얘기들은 그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풀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패드도 준다고요? 합격 예측 풀 서비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뭐 아니면 A4 맥스, 네이버 페이, 치킨, 콜라 막 엄청 등등등등등 아까 말씀드렸어요. 6억 원 이게 지금 다양한 혜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고 많은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아 채팅창 좀 질의응답? 더? 근데 이거 뭐 없어. 뭐 민숙쌤이 유재석이냐? 뭐 이런 거. 뭐야? 이게 뭐 질의응답이야 이게. 유재석이야 왜? 화가 많아요 오늘. 난 제가 오늘 난 말씀드리는데 김세호 해줘. 오늘 화가 거기 많아요. 메인에 무슨 계시다고 문제가 이제 있었나 원래 메인에 봐요. 계시니까 가운데 다. 아, 그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 지금 나는 유재석 당연하죠. 닮았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이 선생님 저 진짜 어디서 뭐 봤냐면은 저한테 뭐 누구 닮았더라 슈렉 닮았다고 저한테. 선생님 그런 거는 에이, 무시하시죠. 그건 무시해. 네, 무시하시죠. 근데 뭐 거기 보니까 공무원 행자 문제 나오는데 공무원 문제는 사실 출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무원 행정학은. 근데 어쨌든 공무원 행정 자체가 지역적이에요. 군무원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저도 살짝 얘기하면 살짝 얘기해 이제 주세요. 끝났으니까 이제 네. 다다음 주면 이제 우리가 군무원 시험을 보잖아요. 군무원은 다릅니다. 완전히 공무원하고 완전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무원이 하도 독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독해 위주로 공부하신다는데 독해도 나옵니다. 근데 어법 많이 나와요. 어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 25문제입니다. 이쪽은 또. 그런데 어법이 거의 한 10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법을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 무슨 시험을 봐요? 그 시험 보지 마세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독해 부분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약간 기술적인 측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기술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고. 왜요, 선생님? 아 비비안 선생님 칼이나 닮았대. 선생님. 누구 닮았다고요? 준석쌤. 쌤 저 안 튀죠? 칼이나 닮았대. 자꾸 그런 댓글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카리나가 누구예요? 아 칼이. 아이돌. 아이돌 있어. 아, 요즘에 안 봐가지고. 제가 아. 행정학 잠깐 말씀드릴게요. 군무원 행정학 간단히 말씀드리면 군무원 일단 지역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공무원보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외로 원리 문제나 개념 문제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지. 뭐 지역적인 것만 풀다가 보면 기초가 흔들리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하고 거의 유사한데 한 두세 문제가 더 지역적이고 원리를 더 찾고 우리 행정학의 과학성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여러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군무원 시험. 뭐 7구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난이도는 뭐 역시 군무원 시험은 어렵게 나옵니다. 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맞아요. 아시겠죠? 예.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마찬가지고 우리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좋은 아침. 그게 맞게 틀리게. 이게 나왔어요. 군무원 시험에 좋은 아침에 인사할 때 아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틀렸지. 아침. 틀리지 않나요? 틀립니다. 틀렸지. 네. 틀립니다. 형용사가 말이 안 되잖아.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좋아? 그렇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 영어의 직역이기 때문에 굿모닝. 영어의 직역을 사용하진 않는다 번역투다. 해가지고 번역투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 준비하셔야 되고 어법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한자 성어 이런 것도 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마자 표기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무원 특강합니다. 어법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법을 좀 공무원 시험하고 군무원 둘 다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이쪽을 많이 신경 안 쓰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총정리 쭉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도 올려지겠죠? 그러니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변 선생님 또 뭐 하고 싶은 말 여기서 해. 저기 들어가서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해, 여기서. 제 생각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아까 가다반을 올렸을 때 댓글들을 보니까 100점 맞이 아까 이 채팅창에서도 100점 맞았다, 95점 맞았다, 막 이렇게 고득점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국가직과 비교했을 때. 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실상 85점 받고 이런 점수가 그냥 객관적인 점수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점수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합격권에 못 들기 때문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제 생각에 이제 이 영어 시험에서 75점 이하면 노베이스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75점 이상인데 90점은 못 넘겨서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공부할지가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야 그거. 상대평가 시험은.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영어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닌데 이게 커트라인을 못 넘겼다. 너무 힘들다니까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뒷장인 독해에서 많이 틀리셨다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 첫째, 내가 감독해를 하고 있진 않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두 번째 고민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정말 공무원 시험의 독해 출제 방식에 맞게끔 학습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토익과 수능과 풀어가야 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습으로 독해를 하시고 계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독해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볼지는 반드시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제가 만나보면 거의 독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어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독해가 안 됩니다. 독해가 안 되는 이유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독해가 막히고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휘를 모르는데 어떻게 독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휘 쉬운 거 나오는데 하니까 어휘 자체의 학습량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휘를 공부를 안 하면 결국엔 독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험이 쉬워졌으니까 대충 해야지 라고 하면은 안타깝게 떨어지는 시험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학습을 가져가셔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몇 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매달 진행하는 학부모고사를 병행하고 어휘 체크하시면서 문법 해독하면서 좀 나머지 떨어지신 전공 과목에 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우 선생님들 한마디 해주세요. 뭐 마지막으로 좀 수험생들한테 뭐 응원하고 싶은데, 저는 제가 실전동영 시즌2 마지막 강 마무리하면서도 그러는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완주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학생이든 점수가 낮은 학생이든 오늘 하루는 좀 본인에게 좀 수고했다라고 좀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본인에게 칭찬도 좀 많이 해주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 그러니까 난 머리가 멍청해, 뭐 머리가 나빠,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되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찌르는 일들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는 말입니다. 네, 저 뭐 얘기하실?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2주 뒤에 군무원 시험 당장 치셔야 될 분들 눈에 밟혀가지고 아직은 공부량을 막 획기적으로 줄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셨던 게 있으면 그냥 기본서나 뭐 단거나 된 걸 가지고 쭉 회독하시면 되는 거고, 일주일 전에 딱 7월 6일에 제가 라이브 특강 할 건데 그 시점쯤에 본인이 느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아니면은 이거 될 수도 있겠는데 조금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럼 진짜 큰일 났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그때 제가 배포하는 자료 그냥 닥치고 외우세요. 제가 좀 표현은 과격하게 했지만 그때 되면 어차피 기적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뭐 요약 노트나 마지막 외워야 될 거 달달 외우는 게 맞는데, 군무원 시험은 어느 정도 좀 의미를 알고 그 표현이 바뀌면 바뀐 대로 응용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줄여서 막 외울 때는 아닌 것 같다. 7월 6일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여태까지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맛있는 거 드시고, 오늘은 진짜 마음을 좀 좀 쉬십시오. 이렇게 쉬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이거 고민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하나씩 여러분들 이제 정리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은 좀 쉬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저는 아까 여러분들한테 했고요. 격려 한번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내일도 해가 분명히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해가 뜨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시고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격려의 말씀. 네, 저는 이 시험이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을 100%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의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못 쓰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나의 운때랑 달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주눅들거나 움츠러들거나 숨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를 누구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나아가실 분들은 또 마음 다시 잡고 그래 이번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레슨을 얻었으니까 다음에는 붙겠지라는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너무 오늘 하루를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책하고 반성하는 하루로만 보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대부분이 못합니다.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이 5과목을 풀고 나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말 따뜻한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대현 선생님 한마디. 네. 저 옛날에 시험 망친 날 딱 저 이제 강의해 주신 분들 눈도 못 맞추고 되게 미안한 마음에 혼자 막 자책하고 그랬던 거 있는데 근데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비비안 선생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면 일단 변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저희가 큰 틀에서는 자기 성실성이나 노력에 비례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들어가면 뭐 배 아픈 사람도 있고 그날따라 그냥 불안해서 안 읽히는 사람도 있고 뭐 교통사고 뭐 몇 달 전에 막 교통사고 때문에 컨디션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원래 그 시험이라는 이벤트가 자기 실력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넘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의사결정은 충분히 쉬고 난 다음에 하셔도 충분해요. 오늘은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리고 그간 좀 많이 더웠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면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고 한 일주일 정도 놀고 나서 뭐 다시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에 한번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국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선생님. 다른 거는 아니고요. 국어 독해가 쉬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풀리잖아요. 옛날에 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글을 읽을지도 몰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쉽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느끼잖아요. 그만큼 내가 발전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번에 성적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성적 좋으신 분들은 그거를 그냥 기쁨을 누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